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영화 범죄와의 전쟁, 군도, 공작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첫 드라마 수리남이 지난 14일 14개 국가에서 1위, TV쇼 부문 3위를 기록하며 대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는 아프리카 수리남을 배경으로 환각제를 밀거래하는 일당을 검거한다는 무거운 소재임에도 범죄와의 전쟁처럼 적절하게 유머를 섞어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는 이들을 지루하지 않게끔 구성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가 흥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들의 연기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이끌어가는 황정민, 하정우를 필두로 그 뒤를 받쳐주는 박혜수, 조우진, 유연석의 연기는 각각의 캐릭터의 개성을 불어넣으며 속고 속이는 긴장감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캐릭터의 연기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수리남의 방영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대만입니다. 극중 중국 조직의 보스 첸진의 역할을 맡은 장첸이 바로 대만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대만 배우로는 처음으로 넷플릭스에서 한국 배우들과 함께 출연해 그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장첸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뮤직비디오의 남자 주인공 역할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인데요. 14살 어린 나이에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에서 샤오스 역할을 맡아 배우계에 발을 디뎠으며 아버지 장국주, 형 장한 또한 같이 출연해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였던 장첸은 영화 배우인 아버지가 촬영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영화 배우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만 아버지의 입김과 감독인 에드워드 양에 의해 샤우스 역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당시엔 연기하는 게 싫었지만 시키니까 했었다는데요. 이 데뷔작으로 장첸은 아직도 대만 영화제 금마장 나무주연상 최연소 후보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이후 이안 감독의 영화 와호장룡에서 옥고룡의 연인 역할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부터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서 페르소나라고 할 만큼 출연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송혜교가 연문의 아내인 장영석 역으로 출연해 화제가 된 일대 종사에서 팔극권의 고수 일선천 역을 맡았는데요. 당시 왕가위 감독은 작품의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 대역을 없애고 배우들에게 직접 무술을 연마하게 했다는데요. 연문 역할을 맡았던 양조위는 4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무려 4년간 무술을 익혔고 영춘권을 배우다가 팔이 부러졌었다고 하죠. 장첸은 실제 팔극권 고수인 왕시권을 찾아가 팔극권을 배웠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는데요. 他有一天就是突然给我看一个那个漫画书，然后那个叫做《拳儿》，讲的是一个八极拳在日本发生的故事。我说这个漫画我看过，他说：“我有认识一个师傅，你想不想学？”就说：“好啊，学啊。”就答应他一句话，就开始学八极拳，认真的学了大概3年到5年。对我来讲，学习八极拳是一件很重要的事情，不光是练身体，其实也是练自己的内心，让我的眼界可以看得更开阔。对我的工作其实也有很大的帮助。 장첸은 하루 2회에 걸쳐 3시간씩 매일 6시간을 팔극권 수련에 힘을 쏟았는데요. 그렇게 팔극권에 심취하게 되었고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당시 그가 수련하던 나무에는 장첸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촬영 날짜가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연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그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었죠. 3년이란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고 영화 개봉 소식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장첸이 정식 선수로 팔극권 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이 퍼지는데요. 청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영화 촬영을 위한 무술이 아닌 진짜 팔극권 고수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대 종사 시사회 때는 직접 팔극권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일대 종사에서 대역 없이 소화해낸 포고 속 팔극권 격투신은 박진감 넘치는 타격감과 함께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연문 역을 맡았던 양조위는 장첸의 무술을 두고 나는 장첸을 이길 수 없다. 만약 대련을 한다면 무조건 졌을 것이다. 라며 그의 무술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일대 종사는 개봉 직후 1위를 기록하며 장첸의 이름을 중화권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 중앙사는 수리남과 관련해 윤종빈 감독이 그를 섭외하기 위해 대만으로 직접 날아온 1화를 주로 다뤘는데요. 윤종빈 감독은 장첸을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이전부터 장첸 배우의 팬이었다라며 중화권 배우들 중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첸진 역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장첸 배우였다라며 전화번호를 아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 누굴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직접 타이베이로 찾아가 열심히 설득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대만의 언미디어에서는 지난 7일 제작 발표회 당시 하정우가 장첸에 대해 2007년에 숨이라는 작품에서 장첸과 작업을 같이 한 바 있다. 이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나도 안 늙었더라. 너무 똑같아서 놀라웠다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이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반면 중국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수리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의 불만은 크게 4가지로 첫째, 문화 수출이 심하다. 수리남은 사실 문화 수출을 위해 만든 거 아닐까? 이제 2편 봤는데 한국 소주, 인스턴트 커피, 인삼주, 신라면, 김치까지. 쇳감둥이들이 신라면에 김치 먹으면서 프랑스랑 싸우자고 결의를 다지는 건 웃겼다. 둘째, 중국에서 가장 숭배하는 관우를 모욕했다. 최근 수리남 봤는데 역겹더라. 미국이랑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기독교 꾸역꾸역 넣고 관우 보고 이교도 악마로 부르는데 지들 뿌리가 중국인 거 모르나? 셋째, 이순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 이순신이 카이사르, 나폴레옹과 함께 세계 3대 장군이라고? 중국이랑 5,000년 동안 전쟁했고 미친 거 아냐? 넷째, 박지성, 박찬호의 사인볼을 등장시켜 자국의 스포츠 스타를 억지로 홍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일 기준 약 26,000명이 영화 평점을 매겼는데요. 불법으로 봐놓고 평점을 매기는 것부터 웃긴 일이지만 직접 어둠의 루트를 찾아보니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댓글에는 SNS의 반응과 달리 언제쯤 4K 화질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과 재밌게 잘 보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우영우 등 작품들에 대해 중국 반응이 나오면 한국 네티즌들은 커뮤니티에 너네 나라의 서비스를 안 하는데 왜 평가하냐? 보지 말라면 좀 조용히나 하지 왜 너네 당국말을 안 듣냐?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중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왔는데요. 최근 컨텐츠 관련 복제 파생 상품에 대한 전 세계의 눈치를 보는지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불법 컨텐츠 시청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다만 불법 유통 경로가 너무 많아 완전히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단속은 하는데 안 막힌다. 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맞으면서 배우더니 이제 슬슬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수리남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리남 정부의 알베르트 람딘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드라마 수리남을 언급하며 제작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작 드라마 때문에 일국의 정부가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것도 웃기거니와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 조봉행의 실화를 소재로 한 데다 아직도 수리남은 카르텔 문제가 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람딘 장관은 드라마 수리남이 자국의 범죄 조직 두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동시에 자국을 범죄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수리남 외교부의 대응이 어처구니 없는 게 실제로 수리남에서는 중남미에서 흔하게 보이는 카르텔의 환각제 문제가 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마피아인 페노제와 손잡고 환각제를 유럽으로 밀매하다가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 수리남 부통령 로니 브런스위크는 반군 활동을 하면서 조직 자금을 위해 대규모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데시 바우테르서는 1999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밀매를 한 혐의로 징역 1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연히 가지 않고 수리남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에게 기회가 왔다며 수리남의 서양의 심기를 건드렸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5년 B1A4가 이슬람 여성 팬들과 악수, 포옹 등의 팬 서비스로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 칠레 폭동 당시 이를 지지한 젊은이들 대다수가 한류 팬이었다면서 수리남에 대해 중국 무명 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한류의 성공적인 실천과 경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고할 좋은 사례지만 더 이상 할리우드나 넷플릭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그 자리를 다른 국가가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뻔뻔한 건 알았지만 매년 보여주는 새로운 뻔뻔함에 이젠 웃음도 안 나오는데요. 수리남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라서 중국이 호감을 가지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두 나라의 우정을 응원합니다.